예,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요.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것은 이제 디지털 리얼티 발표를 할 건데요. 뭐 기업 분석 같은 대단한 것은 아니고 저도 그냥 공부하면서 찾은 것들 여러분께 이렇게 공유해 준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부족하지만 몇 개라도 좀 건질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리얼티에 관해서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텍사스 관련된 뉴스랑 소식들을 제가 조금씩 이렇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유명인들도 이제 텍사스로 많이 이사를 했고요. 뭐 일론 머스크도 이제 거주지를 뭐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겼다 그러고요. 그 슈퍼볼 해프타임 때 공연을 했던 이제 500원 님도 그 50센트도 이제 휴스턴으로 옮기고, 단순히 이제 뭐 유명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회사 같은 것도 이제 텍사스로 많이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HP 본사도 뭐 휴스턴으로 온다. 그때 또 이제 뉴스에 나왔던 것이, 제가 이제 텍사스 그 달라스 모닝 뉴스에서 발췌를 한 건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던 또 데이터 센터 하나가 이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받았고, 이때도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바로 디지털 리얼티라는 회사였습니다. 이름 정도만 알아놨는데요. 이 이후로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좋은 회사고 성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또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얼티 이제 최근 주가가 되겠는데요. 이제 137달러로서 조금 플러스로,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이제 플러스로 나왔고요. 이제 또 어떤 회사인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이렇게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리얼티가 이제 한국에도 서비스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한글로 웹사이트도 있고요. 자료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디지털 리얼티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리츠 회사가 되겠고요. 소개를 할 때마다 이제 코로케이션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또 IT에 계시고 테크 쪽에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있는 공간을 임대해 줌으로써 그 회사들이 서버를 입주시키고 이것을 이제 위탁 관리해 주는 것을 이제 코로케이션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한국에도 이제 디지털 리얼티가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제 디지털 리얼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제 이름이 좀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IR 자료를 보시면 이제 당당하게 서울 자료로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 리얼티 이제 서울 데이터 센터가 설립된 곳이 이제 상암동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DMC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완공된 것이 최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1월 25일에 이제 디지털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ICN10이라고 해놨고요. 경기도 김포에 이제 ICN11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 서울에는 또 서울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디지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밀어주고 있으니까요. 이외 데이터 센터를 비롯하여서 뭐 삼성 SDS나 LG U+, 그리고 다수의 방송국들이 여기에 뭐 데이터 센터를 놓거나 아니면 방송국을 놓거나 하여서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리얼티에서도 서울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여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마켓 쉐어를 넓히는데 또 큰 하나의 거점지가 될 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은 제가 이제 나무 위키에서 가져왔는데요. 네이버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각의 이제 서버실 모습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 구글 칠레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한마디로 그냥 컴퓨터,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뭐 컴퓨터랑 서버,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다 놔두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 이제 렉이라고 그러죠. 칸에 캐비넷에 데이터 센터 컴퓨터들을 다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다 연결을 하고서 데이터 센터는 이제 전기 제공하고 인터넷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온도랑 습도 등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저인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서버를 운영하고 인력이 많이 들거나 업데이트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공간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버 가져오고
뭐 설치하고 안에 소프트웨어 하는 것들은 실제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인력이 많이 들지 않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설치를 해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마침 그 디지털 리얼티에서 예전에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하였던 이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는 인보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그럽니다. 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에 기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고 업데이트해 주고 워런티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공간만 제공하고요. 실제 기기랑 그런 것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인보이스인데요. 뭐 캐빈에서 설치하는데 뭐 기계 2개가 들어가면은 얼마, 그다음에 전기가 연결되면은 얼마, 그다음에 인터넷이 연결되면은 얼마, 이런 식으로 인보이스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MRC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monthly recurring charge라고 해서 저희도 아파트나 렌트를 하면은 뭐 1년 계약을 하거나 18개월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서 먼슬리로 하면은 조금 더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고요. NRC는 말 그대로 month to month가 되겠습니다. non recurring charge라고 하여서 다음 달로 넘어갔을 때 그렇게 따로 차지를 하면은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어 있어서요. 말 그대로 이제 공간 제공하는 값, 전기세랑 인터넷비 정도만 받으면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뭐 IT나 이제 테크 쪽으로 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 건물 안에 데이터 센터, 본인 회사만의 데이터 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일할 때마다 조금 낡은 건물에서 일을 해서 항상 좀 춥게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버가 아무래도 회사 안에 있고 그 서버랑 같은 층에서 저희 IT가 일했고요. 건물이 좀 낡을 경우는 원래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서버실만 온도가 좀 낮게 유지돼야 되는데, 덩달아서 같은 층까지 막 온도가 낮게 유지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잘못해서 막 전기 나가고 그러면은 서버실 열어놓고 막 선풍기 막 쐬고 막 그랬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뭐 회사가 조금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사를 하면서 아예 서버를 딴 데 떼어 놓아서 이제 아틀란타로 옮기거나 또 주변 도시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그 도시로 아예 옮겨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셀팀님 질문이 이제 보통 추운 곳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좀 지진 같은 위험이 있어서 조금 집안이 안정된 데로 많이 옮긴다 그러고요. 정국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온도랑 전기세 같은 거 똔똔해서 그렇게 오지 않은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리얼티에 이제 그 IR에 있는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제 16년째 디비던드 배당을 계속해서 늘려주고 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관심 있는 이제 배당 귀족 디비던드를 찾아보니까요. 이제 25년 연속으로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25년 연속으로 배당을 계속해서 증가시켜주는 그런 회사가 이제 배당 귀족이 되겠고요. 이제 디지털 리얼티 같은 경우는 16년째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한 9년, 10년 정도 조금 더 늘려주면은 또 배당 귀족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때 되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그 이름을 알아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츠 회사를 보면 이제 7번째로 큰 미국 내 리츠 회사 중에서 7번째로 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리츠 회사는 넘버원 밑에 보이시는 대로 이제 아메리칸 타워 코프, 얘네가 이제 5G 타워랑 와이어리스 신호 주는 그러한 타워들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제 아메리칸 타워 코프가 1위가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창고나 이제 물류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이제 넘버 4위를 보시면 이퀴넉스라고 하여서 이 회사 역시 이제 디지털 리얼티의 이제 라이벌이 되겠습니다. 회사 만들어진 지 자체는 이제 디지털 리얼티가 좀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이제 역사 자체는 더 있는데요. 이퀴닉스 자체가 성장을 좀 더 빨리 하여서 시총 자체는 좀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4위에 역시 같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이퀴닉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위를 보시면 이제 사이먼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사이먼 프로퍼티에 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의 이제 쇼핑몰에서도 사이먼 프로퍼티가 관리를 하는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3프로 TV나 다른 주식 관련된 한국 채널을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사이먼 프로퍼티에 관해서 자주 언급을 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로서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이 되겠는데요. 코퍼레이트 텍스를 내지 않는 대신에 저희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사고 투자를 하면은 이러한 돈으로서 자기네들이 오피스를 운영하거나 이제 디지털 리얼티 같이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거나 쇼핑몰 등등을 운영하면서 렌트 수익이 나오면요. 이러한 수익의 90%를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지급을 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을 직접 간접적으로 사신 분들은 이제 배당이 꾸준히 들어오게 되겠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리츠 주식을 사실 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그런 뭐 사이먼 프로퍼티나 어메리칸 타월코프, 뭐 이퀴넉스 같은 주식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뭐 뱅가드 피델리티의 리츠로 만들어진 펀드나 또 잘 알고 계시는 ETF, VNQ, IYR, SCHH 등의 ETF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킴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제 리츠가 금리 인상이 되면은 수익이 안 좋아지지 않나요? 그래서 데이터 리츠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저도 이제 정확한 답변을 조금 못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은 오히려 주식 같은 일반 이제 테크 주식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많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뭐 피해를 입은 건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 건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성장주 같은 것들이나 테크 쪽에 이제 성적이 안 나오고 떨어지면은요, 오히려 또 고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이러한 리츠 쪽으로 또 관심이 조금 가지게 되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점에서 많이 잡으신 분들이 리츠 쪽을 조금 그래도 꾸준히 배당 주는 얘네들이 좋지 않을까 하면서 리츠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오는 그런 방향은 있습니다. 디지털 리얼티의 이제 경영진, 운영진 되겠는데요. 뭐 CFO, CIO 그런 분들이 계신데 뭐 개인적인 느낌일지는 모르는데 그림을 딱 보면은 조금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나. 전 세계에 이렇게 서버를 가지고 있고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뭐 아프리카, 아시아에도 퍼지려고 그러는데 조금 뭐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리얼티 이제 메인 커스터머 고객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BNPL로 한동안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이제 뭐 애프터페이라든가 IBM 클라우드 서버, 아틀란틱 헬스, 그리고 ARM 홀딩, 그다음에 어도비, CB, 알리 이러한 회사들이 이제 메이저 고객으로서 조금 이름이 알려지고 큰 규모가 되겠고요. 이러한 회사들이 자기네 데이터 센터를 뭐 일부 아니면 전부를 이러한 회사에 놓고서 쓰고 있고요. 이러한 케이스 스터디를 볼 수 있으니까요. 어떤 메이저 고객이 있는지, 이제 디지털 리얼티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러한 회사 솔루션을 해주고 있는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메이저 고객 말고 이제 전체 고객을 따지면은 4,300여 명 정도의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서 280여 개 넘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26개 나라에 여기도 이제 한국도 포함되어 있죠. 6개 6대주에 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300여 명의 커스터머가 있고요. 전 세계에 걸쳐서 최근에 이제 2022년 1월 3일에 아프리카 쪽으로 조금 시장 규모를 늘리고자 남아프리카에 있는 큰 데이터 센터인 테라코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25일에 이제 디지털 서울을 완공을 하였고요. 이외에 또 ICN11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착수를 하였다고 그럽니다. 최근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시킹 알파에서 가져왔는데요. 저도 이번에 체크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동안 뭐 EPS가 어떻게 됐다, 뭐 실적보다 잘 나왔다 그러는데 리츠 회사는 따로 사업 운영 수익이라는 FFO라는 이러한 지표를 쓴다고 그럽니다. 왜 이제 리츠 회사는 이렇게 하느냐? 뭐 계산할 때 뭐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빼는 거에 따라서 조금 기존에 있던 회사와는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고요. 계산 방식은 이러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해 주시고요. 최근에 발표를 하였어요. 그래서 2월 17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요. FFO 같은 경우도 뭐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이제 레브뉴 같은 경우도 이제 $1,000만 넘게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잘 나오고 100점 맞지 않으면 다 한 대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뭐 90점 정도 잘 했다고 했는데 한동안 떨어졌는데요. 근데 마지막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주가는 주가가 회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근 IR 발표 자료를 보시면요. 이제 레브뉴가 되겠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2020년 작년 대비하여서 또 역시 뭐 레브뉴도 많이 400 밀리언 달러 넘게 겠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봐서도 지속해서 그 레브뉴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에서 발표한 그 FFO 되겠습니다. 사업 운영 수익 역시 2020년 대비해서 작년 2021년에 6달러 22센트 대 6달러 50센트로 됐고요. 회사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뭐 예상 수치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1센트 정도 더 잘 나오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리츠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주식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치 수단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스파이 S&P 500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파이 펀드 대비하여서 디지털 리얼티가 최근 5년에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이제 $10,000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시는 건데요. 이제 파란색이 스파이 ETF가 되겠고요. 주황색이 디지털 리얼티, 여기에 이제 매달 들어오는 배당이 반영된 숫자가 되겠는데요. 확실히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S&P 500이 조금 치고 올라갈 때 2018년 같은 경우에 올라갈 때 조금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빠졌을 때 디지털 리얼티 경우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차피 뭐 결과론적인 것만 보면은요, 현재 최근 5년 수익률만 보면은 스파이 ETF가 100% 정도 성장을 하였고요. 디지털 리얼티는 51% 정도 성장을 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국 님이 얘기하시기를 이제 요즘 많은 회사들이 점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클라우드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은데 클라우드 회사는 자체적인 데이터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DLR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큰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 같은 경우는 아예 자체 프로그램에 자체 데이터 센터에 뭐 자체 솔루션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조금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다 공간까지 활용하기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디지털 리얼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마존 같은 경우를 해서 이렇게 많이 쓰던데요. 경쟁을 하면서 조금 마켓 쉐어를 서로 장악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반 성장으로 보면은 서로 막 아마존 서버도 여기서 운영 가능하구나 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뭐 코스트가 어떻게 되든지 비교를 하여서 그래도 완전히 저쪽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뭐 업데이트를 하고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서버 자체는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그냥 공간 정도만 디지털 리얼티나 아니면 이퀴낙스 같은 곳에 렌트 내고 전기값 내는 것이 조금 더 코스트 봐서는 괜찮겠나라고 생각하면은 또 이렇게 디지털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겠고요. 예,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체리님께서 또 추가해 준 것이 이제 클라우드 회사도 또 디지털 리얼티를 같이 쓰면서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동반 성장하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으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그래프 몇 개 섞어 주는 게 조금 있어 보이니까요. 그 여러분께서 자주 쓰시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해서 제가 백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파란색이 이제 스파이 ETF가 되겠고요. 이제 빨간색이 디지털 리얼티가 되겠고요. 주황색이 이제 반반 짬짜면으로 섞었을 때 어떻게 이제 $10,000가 성장하는지 보이는 건데요. 리츠를 해서 양쪽으로 섞어놨을 때 주황색 선이 중간으로 해서 꾸준히 달리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언급 드렸다시피 최근에 뭐 금리가 올라간다, 뭐 전쟁 소식도 있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엔데믹으로 가면서 그동안 올랐던 것이 다 빠진다 이러면서 불안한 증시에 기댈 곳 없나, 배당 앞세운 리츠주 강세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리츠주에 관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미국 주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국에 있는 리츠 말고 그래도 미국에 있는 리츠가 더 좋지 않을까 하면서 미국 리츠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역시 리츠 뮤추얼 펀드 및 ETF 등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조정장에는 오피스 물류 리츠로 피신을 오는 이런 분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시킹 알파에서 이제 리츠를 담당하는 브래드 토마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2022년 2월 25일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리츠 중에서도 좀 블루칩 리츠라고 하여서 이제 리얼티 인컴도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O 리얼티 인컴도 있고요. 이제 그 리츠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아메리칸 타워 AMT, 5G랑 통신 시설은 여기에 관한 뭐 인프라나 수요 디맨드는 계속 늘어날 것 같으니까요. 아메리칸 타워도 꼽히고 있고요. 또 디지털 리얼티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를 쓰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다 계속 많이 쓸 것 같으니까요. 이러한 세 가지 리츠를 오랫동안 가져가면서 불려나겠다고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리츠에 관해서는 좋은 리츠 주식이랑 여기에 관해서는 쇼트를 때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것 역시 있습니다. 예, 스킹 알파에서 제가 발췌를 한 글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그 랭커방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해지를 한다는 셈치고 20% 정도 이제 리츠를 가져갔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리는 DLR 쪽에 제가 10%를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뱅가드의 유명한 리츠가 되겠죠. VNQ 역시 이제 10%를 가져가서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DLR은 데이터 센터 시설을 빌려주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시설 빌려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공간 임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 같은데요. 조정국 님이 말씀하시기를 예, 장소 대여 및 서버 관리, 예, 쿨링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단순히 이제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있는 것은 이제 온도 조절해주고 습도 조절해주거든요. 근데 그 모든 가격이 그 공간 임대료랑 아까 잠깐 인보이스 보여드렸을 때 전기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준비한 것은 이렇게 마쳤고요. 이외에 뭐 또 질문이랑 추가를 해주실 것 있으면요. 이제 뭐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또 채팅창을 써주시면은요. 제가 정보를 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